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니치고 김기현입니다. 오늘도 저희 두꺼비 세무사 우리 이장원 세무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거 제가 이 얘기 듣고 제가 너무 지금 놀랐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가족법인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이제 부동산, 이제 법인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또 절세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저도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완전 끝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뭐 완전 끝났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고, 네. 오히려 이게 네. 뭐 진입장벽 하나 생겼다. 아, 진입장벽? 그러면은 내가 진입을 뚫어 놓은 상태면은 뭐 네. 어차피 더 내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말씀 한번 드려볼 텐데 한번 본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 네. 부동산 임대 가족법인은 사실 절세 많이 하십니다. 네. 예, 어떤 구조로 절세가 되냐 이것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네. 이미 부동산 가족법인을 꾸린다라는 분들은 네. 자산가세요. 이미 그렇죠. 본인의 종합소득세가 뭐 40%, 45% 막 이러세요. 너무 많이 내시는 구조라서, 네. 이거 내가 다 이거 개인소득으로 내면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나만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내가 부동산 소유하고 있으면 임대소득 내가 다 가져가야 그렇죠. 되니까. 자녀한테 좀 주고 싶고 한데. 그래서 뭐 다음 부동산 취득할 때는 부동산 우리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네. 자녀가 이제 주주로 들어가서 뭐 배당도 좀 주고 그렇죠. 이런 구조를 짜는 거거든요. 네. 말 그대로 첫 번째로 다 절세입니다. 무조건 다 필요 없어요. 이 한국의 부동산 임대 패밀리 오피스의 개념은 절세입니다. 네. 물론 이제 소득을 벌어주는 느낌도 있지만 임대업으로 소득 버는 건 약간 픽스돼 있잖아, 가격이. 말 그대로 그 다음에 분산되는 효과 자체를 좀 시켜가지고 세금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네. 절세의 목적. 그래서 개인 종합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미 뭐 다른 사업하고 있는데 많이 나오니까 네. 임대법인에서 법인세로 내자. 이게 법인세 간단히만 계산해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번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1억 원이면 개인은 2천만 원 내요, 세금이. 그렇죠. 근데 법인은 900만 원이에요. 이게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네요. 2억일 때 한 5,600 내는데 법인은 또 1,800. 그러니까 막 두세 배씩 차이 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분산 효과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자녀도 좀 주고 싶다. 근데 이게 증여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배당으로 하면 그렇죠. 되는 거니까. 배당으로 돈을 받나, 증여로 돈을 받나 무슨 차이냐. 이거는 이제 너무 아직은 이제 초짜이신 생각일 수 있어요. 왜냐면 증여는 10년간 5천만 원밖에 못 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증여는 계속 누진공제, 누진세율 그렇죠. 올라가요. 그러니까 10%, 20%, 30%, 40%, 50%. 근데 10년간 이게 초기화 되려면 10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배당소득은 매년 주고 끝, 주고 끝, 주고 끝. 그러니까 매년 쪼개지니까 거기다 맞아요. 그러네. 절세가 많이 되겠네요. 네, 누진세율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딱 배당 금액도 뭐 한 1억 5천만 주자, 막 35% 구간까지만 주자. 네.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거 쓰게끔 하고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분산 효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연하죠. 대출이 잘 됩니다. 법인이라? 법인이나 대출이 좀 더 용이하게 잘 돼요. 물론 이제 지금 스트레스 DSR 되고 나서 시스템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네. 은행마다 좀 대출이 더 유리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련한 이제 부동산 법인, 소규모 법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제재 조건을 항상 줬었어요. 사실 이미 있었어요. 이미 있었던 것부터 좀 말씀드리면 접대비를 50%밖에 인정 안 해요. 부동산 법인은? 네. 부동산 법인이 어떤 형태인지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부동산 임대업으로 주고 벌고 있는 매출액이 50%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 부동산 법인 첫 번째 요건. 그다음 두 번째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다. 그러니까 사실 인원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관리 안 하고 외부에다 좀 위탁 맡기고. 그다음 세 번째로 지배주주랑 특수관계인 지분이 50% 넘는다. 그러니까 딱 가족법인이에요. 그러네. 그래서 이 법인들한테는 접대비가 항상 50% 이하였어요. 50%만 적용했어요. 한도가 뭐 3,600이다? 그러면 너는 1,800까지. 적게. 부동산 법인이 뭐 접대할 일이 뭐 있겠어. 맞아. 우선은 그리고 세무조사 나오잖아요. 사실 부동산 임대법인 세무조사 제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죠. 접대비는 그냥 영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우선은 영원. 중개사분들 이렇게 접대하면 안 돼요? 대부분 거의 믿어주지 않으세요. 대부분 그리고 자세히 보면 좀 사착 경비가 많으세요. 골프장 가셨거나 이런 게 많으셔서. 그다음 두 번째로 업무용 승용차 또 쓰시잖아요. 네. 그거 감가상각비가 원래 이제 일반적인 법인은 800만 원인데 그것도 50%, 400만 원 한도. 더 이상 인정해 줄 수 없어.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운행 차량 해가지고 거의 다 기름값 쓰고 막 하잖아요. 그거 연 1,500만 원이 일반적으로 이제 운행일지 안 쓰면 거기까지 인정해 주거든요. 근데 그것도 부동산 임대법인은 500만 원.
다 기준이 좀 낮아요. 거기에 이번에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근데 또 추가가 돼요? 네, 이번에 개정되는 게 이 사항이에요. 이제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게 좀 타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율이 원래 2억 원까지는 9%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낮으니까 네. 세금의 분산 효과를 알뜰히 좀 가져갈 수 있었죠. 네. 그리고 200억 원까지가 2억 원 초과 200억 이하까지가 19%였거든요. 네. 근데 그 2억 원 구간을 이 부동산 임대법인은 적용하지 않겠다. 말 그대로 바로 벌면은 19%로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세금이 2억 원 넘어가는 거기까지는 2천만 원이 더 늘어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반 만약에 이제 법인이에요. 그럼 뭔가 국가 경제에 기여도 하고 고용도 창출하고 이러니까 거기는 혜택을 그대로 내비두는데 9%의 유효. 근데 가족끼리 부동산에서 이거는 투자하려고 지금 부동산 지금 법인 만든 건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과세를 더 세게 하겠다. 맞습니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2억 원 밑으로는 9%였는데 이거를 상관없이 19%로 맞습니다. 10%나 늘려버리는 거네요? 2억 원에 10%니까 2천만 원. 그러니까요. 사실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2,200. 그러게 이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거의 그 정도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법인도 지금 그래서 이런 조건이긴 해요. 거기는 사실은 부동산 임대업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차장 업도 하고 어디 시설 관리 업도 하고 진짜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매출의 경계선이 부동산 임대업이 50%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러면 부동산 임대업 매출을 줄이자. 그러네. 그러니까 오히려 월세 받던 걸 전세로 바꾸거나 왜냐면 전세는 바로 즉각적인 매출이 아니라 간주 임대료만 계산이 되니까 그러게 좀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다른 매출을 높이거나. 근데 이제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도 거기가 상시 근로자 수가 4인이에요. 그래서 한 명을 더 뽑을까? 이런 것들. 하나만 빠져도 해당이 안 되니까. 세 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만 빠지면 되니까. 근데 그분 입장에선 직원이 한 명 더 늘리면 비용을 줘야 되는 게 내가 내야 되는 세금 맥스로 지금 2천만 더 내는 건데 근데 그 한 명 더 뽑았을 때 그분에게 줘야 되는 건 사실 3,4천만 원 더 비용이 나가니까 그러네요. 고민 좀 해보겠다. 그러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세율이 많이 올라간 거는 같지만 사실 금액적으로 따져보면은 2천 얼마? 이거는 얼마 안 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도 꽤 계세요. 왜냐면은 이제 부동산의 밸류가 얼마나 올라갈까, 말 그대로 자본이득이 얼마나 올라갈 거냐를 따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차피 여기서 임대소득 자체도 많이 바라지 않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상 대출을 끼고 그 대출이자가 꽤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계산해 보잖아요. 매출이 있는데 그냥 대출이자가 거의 이걸 상기시켜요. 이득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내봤자 얼마 안 되는 경우도 있으세요. 이분들은 말 그대로 자산 가치가 올라가길 바라면서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 이 세법은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또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생각도 떠오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임대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법인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관리할 부동산이 많아. 그러면 관리 목적의 관리회사를 별도로 법인을 차려서 이 법인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서 관리 법인한테 돈을 보내고 그러면 여기서는 비용 처리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명확하게 그 용역에 대한 지출 비용이 이제 근데 너무 막 높거나 너무 낮으면 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게 부동산 임대법인의 이슈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면 차라리 그 관리하는 업체 직원들을 부동산 임대법인에 직접 채용을 하면 5명이 넘으면 요건 위반이니까 또 그러게 하는 게 잘 나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게 하거나 고민들이 많죠.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세무조사 중에는 통병원을 이제 쓰시는데 그게 가족법인 거예요. 근데 그 원장님이 그걸 전체를 빌려서 병원 운영을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세무조사 나오는데 저는 이제 임대료가 낮다라고 할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낮게 잡았냐? 왜냐면은 법인의 소득보다는 개인의 소득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임차료를 내면 경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 병원의 그 소득이 높으셨거든요. 의사분들 소득이 높으니까. 높죠. 그래서
이거 오히려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니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니냐 이럴 줄 알았는데 너무 낮게 잡았대요 임대료를. 더 높이래요. 오, 이런 경우도 있네. 땡큐. 네. 정말 다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통건물의 장점 중에 하나는 임대료 산정이 즉각적으로 안 돼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 건물을 전체를 내가 씀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밸류가 또 있을 텐데. 그래서 보면은 통건물이 확실히 임대료가 비싸요. 네. 그리고 기간도 좀 길게 잡아주고. 그러니까 특이성이 전부 건물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접근을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무조건적으로 불리한 건 아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게 하나의 장벽을 줘가지고 내가 좀 더 수익을 창출하는데 유리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아는 게 힘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작용 반작용 이런 게 있잖아요. 뭔가 정책이 바뀌어요. 세금 뭐 바뀌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뭔가 서비스를 내야죠. 네. 그래서 공격 방어. 그러려면은 이거는 우리 일반인이 못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그러면 이거를 그렇죠. 좀 어렵긴 하죠. 이런 우리 이장원 세무사님 같은 최고의 전문가가 딱 옆에서 그렇죠? 부끄럽습니다. 이런 주치의처럼 자산 관리를 해주시면은 진짜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뭐 거의 상담이 그냥 줄을 저기 어디 한가까이 서 있다고 지금 소문이 났던데. 죽을 것 같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다 못 맞이를 해가지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아유 참. 네. 전화하면 요즘 이제 죄송하다고만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밑에 세무사님들. 네. 그래도 어떻게 우리 이정원 세무사님하고 어떻게 상담을 슈퍼패스 뭐 이런 거 없어요? 리치고에서 마련하면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앞으로도 저희 또 이장원 세무사님 또 종종 모시고 또 사실 이 부동산과 세금은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절세나 이런 부분들은 사후적인 처리보다는 사전적인 처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말 예방적 절세.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비용을 안 아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왜 나중에 소유권 외양간 고치려고 하면은 아까 얘기하신 뭐 가산세 맞아요. 뭐 이런 게 사실 엄청나게 붙어버리니까 이거는 말도 못한 그런 세금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적절한 비용을 치르시고 최고의 전문가분과 상담을 하셔서 절세하시는 슬기로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